요즘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아주 핫하죠. 새로운 정부에서는 일기 신도시 역세권 용적률을 상향하면서까지도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은 같은 땅에다가 더 많은 세대수를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일반 분양이던 임대주택이던 간에 어쨌든 높은 층으로 많은 세대를 넣어서 기존에 있는 집을 부시고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산이나 분당, 삼본, 평촌, 중동 이런 곳들이 일기 신도시인데 30년 연한이 거의 다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30년 되면 재건축 가능한 연한이 되는 거죠. 용적률 상향이나 안전진단 등 재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재건축에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같은 땅에 집을 적게 지어놨기 때문에 하나의 집주인이 많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파트를 봤을 때 제가 건폐율이 16%다. 땅 전체 면적의 바닥 16% 위에만 건물이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용적률이 199%인데 땅 전체 면적의 2배 가까운 면적으로 연면적이 만들어진 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렵다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1, 2, 3, 4, 5층 5개를 넣었습니다. 5 곱하기 30은 150이죠. 100평짜리 땅에 150평의 연면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니 용적률 150%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5명이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 한 명당 대지 지분은 20평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용적률이 낮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커지는 형태예요.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용적률이 100% 초반대 정도는 나와줘야 재건축 사업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됩니다. 용적률 100% 후반, 200%대가 되는데 일반적인 주거지역에 재건축 진행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새로 지을 때 특별히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이번에 재건축 추진하는 여의도의 한양 아파트는 용도가 주거지역에 속하는데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용도 지역을 올려서 용적률을 더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아주 흔치 않은 경우이기는 합니다. 공부할 겸 몇 개 아파트 건폐율 용적률 또 한번 볼까요? 이쪽은 최근에 아주 핫한 일산이죠. 백마역 주변에 보면 이 아파트 좀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7%예요. 전체 땅 면적의 바닥 7%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쾌적성이 뛰어나다고 해요. 동간거리가 당연히 엄청나게 멀겠죠. 주차장도 넓게 쓸 수 있겠죠. 놀이터도 크게 만들 수 있겠죠. 실거주 만족도 쾌적성은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일수록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전월세 임차로 살 때는 건폐율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정 기간 살다 나갈 거긴 하지만 쾌적하게 사는 게 좋겠죠. 용적률이 182%다. 전체 땅 면적의 182%만큼 건물의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이다 이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면은 재건축 사업성이 쉽지는 않아요. 리모델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곤 하는데 역세권 용적률 상향 새 정부 정책에 잘 맞춰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가 들어가던 뭐가 되던 일단 재건축은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하나 더 공부해 볼까요? 제가 공부 잘하는 오마초등학교 쪽 한번 볼게요. 건폐율이 18%고 용적률이 194%입니다. 용적률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겠죠?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 건물의 모든 층을 합친 게 194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이해가 쉽죠? 다른 사람한테 건폐율, 용적률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게다가 이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30년 차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재건축이 가능한 연한이 돼요. 하지만 또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100% 후반대, 200%대들이 많습니다. 사업성 면에서는 글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정부의 역세권 용적률 상향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용적률을 200% 짓는 것보다는 500% 짓는 게 더 많은 세대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공급을 많이 하니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존 낡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새 집으로 재건축이 되니 좋은 거죠. 임대 아파트를 넣을 수 있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도 도움이 돼요. 임대인, 임차인, 정부 입장에서 모두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됩니다. 물론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신립주 몇 년 조건이라든가 몇 년간 팔 수 없다던가 뭐 이런 제약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도 30년 된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새 집에서 잘 살면 되겠죠. 이쯤 되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이해는 했는데 재건축할 때 맨날 나오는 얘기 대지지분입니다. 아파트든 건물이든 연식이 오래되면 결국에는 땅 위에 있는 건물 가격은 없고 땅값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땅이 이렇게 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동이 있다. 누구는 20평인 동에 살고 있고 누구는 30평인 동에 살고 있고 누구는 50평인 동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몇 평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50평 살게요. 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지진도 보통 지진이 아니라 진도 8짜리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습니다. 건물이 다 부서져 내렸어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저기 경포대로 휴가를 떠나 있었습니다.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었죠.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건물이 다 무너졌으니까 집이 없고 땅만 있잖아요. 이 땅에다가 텐트 치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따져야 될 게 있어요. 건설사 입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던 주민 여러분,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건설회사에서 여기다 아파트 다시 짓는데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건축비나 인건비나 자재비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보니까 우리 건설회사에서는 땅 대지 지분을 15평은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아파트를 한 채 줄 거예요. 그러면 대지 지분이 15평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를 안 주냐? 아예 그건 좀 너무 하잖아요. 오랫동안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추가 분담금을 받습니다. 대지 지분이 나는 10평만 있다. 그러면 대지 지분 10평만 받고 아파트를 하나 드릴게요. 대신에 추가 분담금 얼마를 내세요. 나는 대지 지분이 7평밖에 없는데요. 저는 어떡하죠? 아, 그래도 아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신 추가 분담금을 조금 더 많이 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대지 지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각 세대당 대지 지분이 너무 작으면 사업성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아파트는 굉장히 넓은 땅에 5층짜리 아파트만 있습니다. 집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재건축할 때 되니까 대지 지분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를 2채 준다고 해요. 이런 생각지 못한 행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년, 40년 과거에는 대지 지분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2종 주거, 3종 주거, 뭐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냐 이런 개념도 없었다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집을 부시고 다시 지으려다 보니까 용적률, 대지 지분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평수인데 내 옆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20평이고 나는 13평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는 게 힘입니다. 지식이 돈이에요. 너무 많이 공부하시면 머리 아프니까 이번 시간은 아파트의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대지 지분에 따른 재건축 사업성에 대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투자한 아파트의 대지 지분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땅땅 무슨 땅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은 다음 영상 업로드되면 바로 알람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참, 같은 아파트인데 평수가 다 달라요. 평수별로 대지 지분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새로운 영상은 한 하루 이틀 후쯤에 또 공개를 할 테니 땅땅 무슨 땅 채널 꼭 아래에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